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각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부터 짚어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업난 속 바이오 헬스는 인력난으로 아우성이다. 우리 사회의 두 가지 모습, 취업난과 인력난, 이렇게 소개가 돼 있네요. 글로벌 기업들 따라잡기 숨가쁜데 바이오 헬스 분야 전문 인력 당장 1000명이나 부족하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쓸 수가 없어 기업체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취업난인데 이런 분야는 또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숙명여고 아버지는 파면, 쌍둥이는 퇴학. 결국엔 이렇게 되는군요. 경찰 문제정답 유출 사건 전 교무부장 그리고 딸들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했습니다. 학교 측은 자매 성적 모두 0점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말 안 통해 민주노총에 폭발한 문재인 정부, 이렇게 기사가 실렸군요. 탄력 근로제 등 사사건건 반대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폭발했습니다. 폭력 쓰며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국당 가로막기에 박용진 3법, 유치원법이죠. 유치원법. 심사 한 발짝도 못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법안 소위 심사 대상에 오르자 한국당 사유재산 등 거론하면서 우리 법안 나오면 다시 심사하자. 일단 막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김창룡 인지대 교수, 그리고 이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엔 매일경제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버지는 파면, 쌍둥이는 퇴학. 그리고 유치원법 막히나. 그리고요, 문전박대한 일본. 그리고 관심인물 전원책 이현주.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이쪽 기사부터 보시죠. 경향신문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징용 대상 판결에도 피해자 측 문전박대한 일본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 여기 5분이 일본 기업 신일철 주금 만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만나지 못하고 불발됐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협의차 찾아간 변호인들 신일철 주금 면담 거부, 한일 교섭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군요. 그 기업은요. 자, 그러자 피해자 측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한국 내 신일철 주금의 재산의 압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P&R 주식을 국내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 절차를 밟겠다. 일본까지 찾아갔는데요. 물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겠죠. 그렇지만 아예 만나지도 않는 것, 이건 무슨 태도인가요? 자, 옆에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BTS에 이어 트와이스까지 우리나라의 저 아이돌 그룹들이죠. 일본 TV 출연 망라, NHK 방송이 원래 예정돼 있는데요. 징용 판결 여론 무시 못해. 그래서 출연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군요. 그리고요, 일본 교토에서 열리고 돼 있는 특허청장 연례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한일 특허청장 연례회의. 일본.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매일? 자, 최경철 편집위원님.
진짜 궁금합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나요? 네, 저희가 축구를 예. 한국과 일본이 예. 경기를 붙으면 우리가 예. 항상 그 앞에 명사 하나를 붙이죠. 숙적 일본이다. 아, 네, 일본은 저희한테 영원한 숙적이었죠. 사실 뭐 삼국시대부터 예. 일본은 끊임없이 왜구로 우리를 괴롭혀왔고 예. 그리고 마침내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아주 대담한 침범을 감행하는데요. 예. 그 이후에도 결국 우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겪는 예. 그런 아픈 역사를 겪었는데 사실 일본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숙적입니다. 사실 정치학에서도 숙적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 숙적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와 또 숙적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 지정학적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이웃 나라로서 예. 영국과 프랑스가 오랫동안 싸워왔듯이 예. 우리도 결국에는 일본과 오랫동안 싸워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의 역사는 쉽게 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종군 위안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징용 배상에 대해서도 예. 저는 일본이 눈도 깜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김영삼 정부 때 이런 예. 말을 했었죠. 일본인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버르장머리를 못 고쳐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했을 때 일본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아. 우리는 지금 냉전과 끈기를 갖고 예.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행위를 끊임없이 부각시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예. 다자적 논의의 틀로 예. 일본이 행했던 범죄 예. 그리고 일본이 행했던 오류들 예.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행동들에 대해서 예. 끊임없이 비판을 가한다면 결국 일본 내부 사회에서 반성을 하면서 결국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시간을 갖고 끈기를 갖고 일본을 움직여야 된다. 당장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본에 예.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희 교수님. 사실 일본은요, 경제력으로 한 세계 3위 정도 되는 거대한 나라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요, 일본 스스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모습을 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요. 일본 기업과 일본 방송국이 마치 일본 정부와 한 몸인 듯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이사국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데 보면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밖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또 지키는 방송국과 일본 기업.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일본 사회를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협업이라든가 예. 이런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결속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예. 보면 전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예. 이 전범 국가로 독일과 일본이 예.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독일은 철저한 배상과 반성을 예, 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끝까지 부인과 부정을 하고 있고 예. 이번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대부분 최근에 나온 예. 판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예. 일본은 또 안에는 양심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예. 정말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이 BTS NHK 출연이 예. 확정은 안 됐지만 예. 거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예, 예. 높은데 한편으로는 NHK에서 그렇게 출연을 못하게 되면 일본 또 팬들이 지금 전부 다 표가 매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일본 안에서도 BTS의 인기가 굉장히 예. 높지만 방영을 못하게 되면 예. 한국으로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또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광 수입도 올릴 예. 수 있어서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일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요. 이 일본 이런 속 좁은 모습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이죠. 중국 사드 문제로 우리 연예인들 다 불발되고 기업체들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두 나라, 속 좁은 두 나라라고 표현을 제가 해야 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입니다. 그 나라 사람까지를 다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일본 내에도 양심적인 세력이 있거든요. 예. 일본 국민 자체는 반성하자는 입장인 국민들도 되게 많습니다. 일본 안에 있는 우익 정치인들이 문제죠. 중국에서도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는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 조금 이렇게 한중일 간과의 예. 관계를 조금 예. 건설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과거에 집착을 해서 그리고 또 자국의 이익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그런 작은 그릇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대체적으로 다 동일하고요. 예. 다만 뭐 정말 아쉽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넓지 않았을 겁니다. 예. 아까 뭐 가이드라인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택폭은 넓지 않았을 건데 예. 과연 이거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과연? 면담조차도 거부하는 거는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날 수는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는 들어보고 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만약-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자체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을 꿈꾸고 아까 뭐 상임이사국 이야기를 예, 했었는데 그걸 꿈꾸는 나라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말 아쉽고요. 예. 대신에 우리 그 패널들께도 이야기하셨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냉정하게 끈기 있게 예.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나라 대 나라의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 진짜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어쨌든 계속적인 설득과 노력에 따라서 예.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외교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독일하고 뭐 불과 어젠가요? 예. 독일하고 뭐 프랑스가 예. 뭐 2차 대전 예. 기념일 관련해서 또 뭐 예. 같이 걸어가고 뭐 이런 얘기 있지 거긴 않습니까?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독일은 굉장한 성의를 보이고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풀어주는 건데요. 예. 항상 사과를 진솔하게 하게 되면 예, 예.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풀리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과 같이 해결해내야 될 의무가 우리가 있다고 보게 된다면 예.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보고 냉정하고 끈기 있게 나가는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항상 말이죠. 독일은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왜 그럴까 이렇게 소개하게 되거든요. 언제쯤 일본도 그렇게 한다라고 전할 때가 올까요? 오긴 올까요? 궁금합니다.